자, 이 검찰에 이어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부는 오늘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내란 혐의 사건을 이미 이제 공수처로 이첩을 했고요. 이 대통령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 중인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직접 공조하고 있는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신청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검찰 특수부는 조만간 2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자, 경찰, 검찰 양쪽으로부터 이제 소환 통보가 임박해 있습니다. 추가로. 자,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제 1차 소환 불응의 이유로 이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점을 들었습니다. 자, 김경진 의원님, 네. 자, 수사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이런 흐름이면 이번 주 안에 직접 소환되는 일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이거는 일단 국민들한테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예. 저는 그분에 대한 인간적인 애정은 아직도 있어요. 아쉬워요. 인간적인 애정이 아직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법률가로서 그냥 순수히 법률가적 관점에서 예상을 해본다면 아마 형사 절차가 대단히 빨리 갈 것 같아요. 빨리 갈 것 같고, 이건 그분에 대한 인간적인 애정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옛날에 이제 뭐 법조인의 입장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기관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자면, 어차피 사실관계는 이미 다 조사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예, 검찰 또 경찰에서 조사됐던 장군들이나 군인들, 경찰관들에 대한, 경찰청장에 대한 내용 가지고 본다면 어차피 모든 사실관계는 거의 명확관하게 드러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나 장군들이 구속된 걸 상황을 가지고 본다면 어쨌든 그 정점에 계셨던 대통령님의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과연 수사 과정을 가지고 어쨌든 대통령님을 모욕 주는 것이 과연 맞는가? 저는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가령 서면으로 질문서를 보내고 서면 답변 보고 받고, 가령 검찰 경찰이 만약에 영장 청구할 의사가 있다면 서면 답변 받아보고 그리고 나서 사법부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일 거예요. 굳이 지금 그 대통령님에 대해서 어떤 뭐 소환 조사, 긴급 체포, 무슨 체포 영장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굳이 뭘 하는 절차가 필요한지. 그래서 이렇게 사실관계는 워낙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누가 봐도 머릿속에 법조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법적 판단은 머릿속에 다 서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품격을 지키는 방식으로 사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이고 바람이에요. 네, 그 이제 공조본이 그 출석 요구서를 이제 그 대통령실에 전달했는데 거기서 받지 않아서 불발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한남동 이제 관저로 이제 전달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2차 입장 표명에서도 뭐 당당히 응하겠다고 했으면, 장현주 부위원장, 네. 이거 받고 뭔가 좀 절차를 진행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 어떤 의중 때문에 이럴까요? 글쎄요, 뭐 저도 대통령이 담화에서 본인이 법적인 정치적 책임 피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아마 대통령은 관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는 없으니까 대통령실에서 불발된 거로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고, 관저로 갔을 때는 전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검찰과 경찰이 수사 경쟁이 붙어서 가는 양상인데, 사실 검찰이 특수본에서 그걸 얘기를 했잖아요. 벌써 소환 조사를 했는데 소환에 불응했고 이제 2차로 소환을 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밝혀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경찰 입장에서도 조금 더 서둘러서 소환 요청서를 지금 전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경쟁하듯이
지금 소환 통보를 하는 건데 이게 소환 통보를 하고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굳이 검찰이 밝힌다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체포영장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걸로 읽혀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긴급체포는 긴급성이 있어야 됩니다. 영장을 발부받지 못할 긴급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영장에 의한 체포가 원칙이에요. 근데 그 원칙이 안 될 때 긴급체포를 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수사관들이 대통령을 긴급체포하기 위해서는 뭐 경호처 직원들과의 물리적인 충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좀 넘어야 될 관문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긴급체포보다는 영장을 발부받아 가는 것이 그나마 영장 집행이라는 차원에서 좀 더 명분이 있지 않겠냐라는 판단도 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굳이 밝히고 그렇다면 영장을 청구할 사유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유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문제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체포영장이 되었던 긴급체포가 되었던 대통령의 신병을 만약에 확보한다고 치면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48시간에 구속영장도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최장 20일까지만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열흘이 원칙이고 연장하면 20일 동안을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서 넘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참 많이 복잡해지는 것이 특검의 어떤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과도 좀 현실적으로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특검법이 통과가 됐고 이게 그대로 확정되면 특검을 구성해서 빠르게 특검이 구성된다면 지금 수사기관이 나눠져서 수사하고 있는 거를 특검에게 다 보내서 특검이 한 자리에서 모아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구속돼서 빠르게 기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특검이 구성돼서 특검이 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또 논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빠르게 가는 거는 좋은데 이 수사가 빠르게 가되 절차적인 정당성이라든지 아니면 수사가 절대 미비되거나 이런 게 없이 가야 된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냥 이게 어쨌든 이건 대통령님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해 참모 입장에서 지금 대통령님께 조언을 드리건데. 본인이 당당하게 임하시고 제가 볼 때 영장 발부 가능성도 꽤 높아요. 본인이 그 상황 속에서 맥락 속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명확하게 하셔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군인들이나 지금 서울청장이나 뭐 경찰청장 다 구속돼 있잖아요. 저도 전직 공무원 출신인데 물론 이분들이 대통령님의 어떤 잘못된 행위를 막지 못한 잘못은 있어요. 근데 이게 내란죄는 사형 무기밖에 없거든요. 물론 혹시 이제 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사면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몇 년은 감옥에 있어야 될 거예요. 감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금도 한 푼도 못 받아요. 청렴하게 공직을 진행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그 가족들 같은 경우는 그냥 삶의 기반이 아무것도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한 행위가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긴 하지만 저는 물론 이 국민들의 분노와 화는 이해가 가지만 그 밑에 따랐던 장군들이나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적정한 기준을 세워서 적당한 선에서 좀 잘랐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저거 알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님이 일단 당당하게 본인이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만 그래야만 그 부분이 밑에 그냥 지시에 의해서 따랐던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들의 어떤 책임의 한계가 분명히 지어질 수 있는 것 같고 또 본인의 여기서 지금 하시는 한 말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역사책에 그대로 기록이 될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그걸 좀 명확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발부 이전에 자발적으로 소환 요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가라는 뜻 같아요. 그렇죠? 아니 저는 뭐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실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여러 장성들 또 경찰청장, 뭐 서울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 구속되고 이제 조만간 기소가 될 텐데 본인은 사실관계를 다 부인을 해요. 여전히 자기는 뭐 질서유지 차원에서 국회에 소수의 병력을 넣은 거지 뭐 국회를 점거하거나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비겁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당당하지도 못하고. 그런데다가 저는 관저 농성 체제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
관저 그러니까 동성. 영장이 나와도 버틸 수도 있다. 끌려날 때 나올 때까지 그게 자기가 어쨌든 결집을 호소했던 이른바 구구 세력들에게 예. 자기가 지금 보일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과 또 지금 윤석열과 함께 이 내란에 나섰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윤석열이라는 분은 그런 거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자기 아니만 중요한 사람인데요. 저는 그 지금 경쟁적으로 수사기관들이 수사에 나서는 게 이제 중복 비효율이라고 얘기하는데 한편으로 다른 측면에서 효율을 낳는 것도 있어요. 윤석열의 혐의를 규명하고 윤석열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을 낳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게 특검하고 이제 약간 중복이 돼서 논란이 빚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노파심일 수도 있고 경계심일 수도 있는데 검찰은 별로 자격이 없다. 수사권 논란도 있고 검찰은 정치적 의미에서 법률적 사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고 공범이에요. 이 정부 들어서 거의 검찰 정권이라는 여러 가지 그 논란에 실제 그럴 만한 그런 수많은 검찰에 공정하지 못한 그런 어쨌든 모습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이라는 이제 권력이 쓰러지니까 그걸 이제 물어뜯는 하이에나 본성을 드러내고 저 전리품을 우리가 가장 먼저 챙겨야 되겠다 이러고 나서고 있는데 저는 검찰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빨리 어쨌든 특검이 그 업무를 개시해서 이 수사를 통합할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그때까지 진행되는 수사들이 저렇게 그냥 막 서로 간에 비효율을 무릅쓰면서 경쟁적으로 이를테면 검찰이 지금 하이제킹을 많이 해요. 경찰이 영장 신청하면은 그거 자기가 반려하고 본인이 영장 신청해가지고 압수수색하고 본인이 어쨌든 신병 확보하고 이런 짓을 많이 하는데 국민들 다 보고 있거든요. 검찰도 좀 자중해라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사와 관련해서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데 검찰은 좀 아니지 않나요? 차라리 공조본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의견. 그런데 대통령 신병 확보 놓고 검경이 경쟁하는 것도 좀 딱 보기 좋지 않고 딱하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책임질 용기도 없는 대통령 비겁하다. 당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나. 자, 나라를 전복하려는 내란죄이고 민주주의 파괴인데 철저히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반면에 제2의 적폐청산으로 피바람 날리면 또 나라가 두동강 날 거다. 이렇게 걱정하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호준석 대변인 어떻게 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1차 소환에 응하지 않았었던 것은 이제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았었다라는 그 사유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저에 다시 이제 통보를 한다고 하는데 좀 지켜보시죠. 그냥 뭐 무조건 뭐 버틸 것이다, 뭐 농성할 것이다 이렇게 속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환 일정은 조율하는 게 맞습니다. 야당 대표 소환할 때도 조율하다가 안 돼서 결국은 뭐 그 소환 조사조차 못하고 기소한 선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재판도 심지어 안 나가고 있는데 소환 일정은 모든 피고인에게는 방어권이 필요한 겁니다. 피고인과 피의자에게는요. 그러니까 변호인단 구성되는 그런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율해서 소환하는 것이 맞지. 어쨌건 현직 대통령인데 무조건 나와라, 안 나오면 무조건 쳐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온갖 루머와 의혹과 이런 것들이 막 온 나라를 뒤엎었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차분하게 생각해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이 너무나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정에 휘둘렸던 것들도 많았고요. 그런 역사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엄정하게 하되 냉철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마 수사 당국에서는 일단 소환해 놓고 신병 확보한 상태에서 긴급 체포하는 것이 신병 확보하는 제일 좋은 그 무리 없는 방안이니까 그렇게 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는 영장은 청구해서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도주 우려라든가 아니면 정말 그 혐의의 중대성이 정말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얘기한 것이 맞는지, 지시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어쨌건 국회가 해제 요구한 뒤에는 즉시 해제한 이런 것들에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판사가 판단해서 그 판단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시에 국민의 관심은 이제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습니다. 오전 9시 기준 게시판에 3만 5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오전 10시부터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일각에서 헌법재판소법 51조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만약에 내란죄 혐의로 기소가 된다면
탄핵 심판이 정지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헌법재판소법 51조 규정 어떻게 보세요, 김경진 의원님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거는 저 헌법재판소가 할수 그 있다. 사안의 중요성이나 시급성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예. 하는 거고 강제 규정이 아니죠. 예, 강제 규정, 임의 규정이고 지금 이 중태에 대한 사건에서 그거 내란죄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기다린다. 다들 대한민국 정치 전체가 국민들 민심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조항 자체가 또 이게 임의 조항이고요.